양산TV.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PD입니다. 양산시의회가 지난 6월 1일 제193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양산TV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정에 선량한 양산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이슈를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정권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유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NC 양산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관하여 지난 3월 10일 개최된 공청회 개최 이후에 진행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권 부시장님, 우선 본 질문은 세 가지라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 질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NC 소각장 관련하여 2019년 주민설명회 이후 공청회계 일정을 잡는 중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 이후로 미뤄져 만 4년 만인 지난 3월 10일에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청회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두 번째, 공청회 시 NC 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시설의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60톤을 개선하고 140톤을 정설한다는 말이 있었고, 최근에는 200톤 정설, 150톤 정설 등 많은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에 대해 NC 측의 답변처럼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용량이 확정된 것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끝으로 지난번 실시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서 NC 측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죠. 따라서 본 의원은 NC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중재 역할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권 부시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산시 부시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국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C 양산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공청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 공청회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사업자가 공청회 개최 결과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와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제출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의견의 수렴 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규정이 있고, 이해 당사자가 제시한 소중한 의견은 협의 과정에서 다시 보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용량 확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공람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시설 용량이 하루 60톤을 처리하는 기존 시설에 추가로 140톤을 정설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초안에 반영된 시설 용량의 변경 또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청회 재개최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사업자가 개최한 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 이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출된 의견이 30명 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개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NC 양산은 2019년 2월 22일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225명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법령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사업자가 우리 시와 협의해서 주재자로 선정된 부산대학교 장성호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주민 추천으로 선정된 의견 진술자와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의 의견을 진술하면 사업자가 답변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개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은 주재자 선정에 있어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의견 진술자 선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시에 의견 수렴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청회 개최에 있어 우리 시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주민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규정에 따라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등 이해 당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현은 이정근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NC 소각장 관련해서 시정 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번 진행 과정에서 질문을 준비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주민들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NC 소각장 관련해서 아직 초안 단계라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사업자가 3월 10일 공청회 개최 이후에 결과 통지서를 3월 17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공유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공청회 개최 후에 결과 통지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지구 5km 이내의 정원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미비한 듯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수록하겠다는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현대화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밀폐된 폐기물 적치장 등 현대화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 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화재 감시 시스템 설치 및 소음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진술과 그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부시장님도 확인하신 것처럼 주민 추천에 의해서 의견 진술자 5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5명 중에 우리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몇 분인지 저는 2명이고 타 지역 시민이 3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의 의견이 우리의 주민의 생존권이나 그리고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철저한 검토에 의해서 진술자 5명이 선정되었지만 정말
이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날 참석한 지역 주민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죽어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부장님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의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삼성동, 중앙동, 반경 5km 내의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에 인원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부장님, 본 의원은 사측이 준비한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측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사측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본안을 접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예의 공청회는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언급한 것처럼 사업계획서 이전에 행령을 동원해 중재기획을 하겠다는데 이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이라 하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의 주범인 굴뚝의 높이와 소각의 온도입니다. 굴뚝의 높이와 구조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뚝의 높이와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기환경법에서 정한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 통합 인허가 절차 시에 유효 굴뚝 높이는 그 환경부에서 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도 얼마 전에 벤치마킹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굴뚝 높이에 대한 어떤 주변 공동주택의 최고층을 고려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각장 반경 5km 내에는 대동 1차와 대동 빌라처 최고층이 25층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교인 부분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그리고 굴뚝 자중 측정기 TMS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각 온도의 문제입니다. 소각제는 무조건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제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주민들은 다이옥신입니다. 정말 이 건강이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 소각 온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스톡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 시는 현재 열분의 용융 방식으로 통해서 1700도 즉 샘물을 녹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온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열분의 용융 방식은 시설 관리나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청회도 나왔지만 사측은 850도라는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부장님, 환경부 기준에 또 지침에 따른 소각 온도가 800에서 850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 유지하게 되면 폐기물이 소각 시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도 이미 우리 부서를 통해서 알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굴뚝의 높이와 소각 온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바로 용량 문제입니다. 2019년 보고에 따르면 기존 60톤 개선 그리고 140톤 정설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200톤 정설까지 폐기물이 나오는지 의문점을 가지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 60톤 개선이냐 그리고 140톤 정설이냐 아니면 200톤 정설이냐
150톤 정설에 대한 질문에 단 1도 확정된 것이 없다 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금일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용량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각 용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중에 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접수 이전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처리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우리 그 주민들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성 중에 있는데 톤수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본안이 접수되어야 아니면 사업계획서 이후에 혹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본안 접수와 사업계획서가 완벽하게 구비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용량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과도한 용량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도시의 어떤 뭐 민간이긴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너무 과도한 용량보다는 합리적인 용량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그날 우리 공청에서 아마 뭐 다른 안건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용량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의 질문에 답변한 사측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C양산의 공장장 장세덕이라고 합니다. 금방 의견 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량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사업자 측에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안이 아닌 설계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저희가 사업장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성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이처럼 답변을 보면 결정된 것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청회에서 왜 주민들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각장 관련해서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저는 단 한 곳도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대립에 있을까? 저는 진짜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쭈보고 싶은 생각이고, 소각장이라면 님비 현상이나 바나나 현상이라처럼 우리가 기피하고 해무시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찬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2019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여론에 휩쓸려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보상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공원 조성 등등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왜 반대가 아닌 찬성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 순간 3시간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이 시기, 즉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대립되는 이 순간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청회 개최는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사측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민 공론장 개최를 저는 검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민 공론장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론장의 경우에는 보통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이라든지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시민 공론장을 개최하는 것보다는 법률 환경평가법에도 나와 있듯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걱정하는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는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권고하고 그걸 위해서 행정력으로 동원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권고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민간 소각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이후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대신 생활하거나 소각해 재망무대한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 공포 이후 허가나 부지선정 등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소각장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NC 소각장은 우리 시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NC 소각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맞게 심도 깊게 고민과 판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본 의원도 양산시의 시민으로서 반대의 입장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 일부가 조금 전 찬성을 한 것처럼 사측이 주장하는 시설 현대화 설비를 약속대로만 지켜준다면 소각장 폐열과 친환경 에너지의 공급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공청회 때 주간 작업과 야간 작업의 질문에 대한 사적 대표의 답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야간에 주민들이 사는 시간대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한번 와서 살아보십시오.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얼마만 더 떼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야간에 더 많이 떼고 주간에 적게 떼고 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영상은 사측의 대표께서 질문에 주간과 야간 작업은 동일하다, 용량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NC 대표가 사적인 장소에서 나눈 대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한테 솔직히 바람하지만 또 낮에는 좀 덜 빼고 밤에 나갈 때니까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지. NC 한 번도 안 걸리다. NC는 한 번도 안 걸리다. NC는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적인 대화라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주관적인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이제는 시설 현대화에 공헌을 조성해 주겠다 합니다. 참 이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가 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찰 따름이고 악취와 미세먼지 더 나아가 대기오염까지 있는 이곳에 무슨 공헌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운용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어떤 행태입니다. 오히려 접근성과 인근 지역 주민의 홍도를 고려한 시설들이나 그리고 5km 반경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3개의 마을 노인정 그리고 17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거짓된 공원화 조성이 아니고 시설 현대화가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나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공원 조성이라니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믿어야 될지 이 사측에 대한 신뢰감이나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싸워야 될 거다.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양산시입니다.
그리고 허가와 등등 공청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후에 대기오염을 담당한 자원순환과입니다.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시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NC 양산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그 업무에 관해서는 전 부서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 질문이 15분 지났지만 부시장님 말씀할 말씀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우리 시가 또 우리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포항시 의회와 포항시가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남 순천과 경북 안동도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민을 위한 결정이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를 바라본 소개를 말씀드린다면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고 수없이 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준비과정, 승인과정, 사업자 초안 및 주민 설명회,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단 1도 주민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또한 우리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누군가가 거론한다면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과 날짜, 장소, 시간을 양산시의회 1차 본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 또한 이번 공청회는 취지에 벗어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주장해온 공청회, 주민설명회, 시민공론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향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근거와 그리고 행정 지원까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정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부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직원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유신 의원님과 이정근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유튜브에서 양산TV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양산TV 구독해주세요.